authentic K-drama stories.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and turn on notifications. 3부작 스토리 크리스마스의 기적. 일부. 시간을 거슬러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강하나는 헬멧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서울 도심의 거리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에게 이 화려한 불빛들은 그저 쓸쓸할 뿐이었다. 또 혼자네.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고등학교 축제 동영상. 기타를 든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민우.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야. 하나는 민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10년. 그를 잃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아니, 정확히는 잃은 게 아니었다. 민우는 사고 이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요양병원 어딘가에 누워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찾아가지 못했다. 볼 용기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배달 주문이 떴다. 하나는 화면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시청 앞 공원? 이 시간에? 더 이상한 건 주문자 이름이었다. 시간의 수호자. 배달 음식도 없이 그냥 만남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장난 주문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하나는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였다. 그녀는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공원은 인적이 드물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나무마다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공원은 오히려 을씨년스러웠다. 하나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보세요? 주문하신 분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역시 장난 주문이었나? 하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자 벤치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마치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 같았다. 강하나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빛 목걸이를 꺼냈다. 낡았지만 묘하게 빛이 났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우, 그 청년을 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에게 후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노인이 목걸이를 내밀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뀝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10년간 품어온 후회, 죄책감, 그리움. 민우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네, 하겠어요. 하나가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거는 순간 목걸이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행운을 빕니다. 강하나 씨. 하나는 눈을 감았다.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귓가에 바람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눈을 떴을 때
하나는 낯익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하얀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별 스티커들. 10년 전 자신의 방이었다. 꿈이야? 하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수험서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2015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진짜야? 거울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18살의 자신이 있었다. 통통한 볼, 짧은 머리,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 하나는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아팠다. 아야, 진짜네. 진짜 돌아왔어. 하나야, 뭐하니? 오늘 학교 크리스마스 축제인데 늦겠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엄마의 젊은 목소리. 하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엄마. 지금 갈게요. 하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교복. 10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이었다. 거울을 다시 보니 확실히 18살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민우가 사고를 당하는 바로 그날. 민우야,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할 거야. 학교로 가는 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10년 전 그대로의 거리, 가게들, 사람들. 하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돌아온 것이다. 과거로.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겼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하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다 기억나는 얼굴들이었다. 10년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하나야!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였다. 하나의 절친. 10년 후에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인 유나가 지금은 짧은 단발머리에 앙증맞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유나야. 하나는 유나를 꽉 껴안았다. 유나가 당황하며 웃었다. 야야, 왜 이래? 어제도 봤잖아. 그냥 좋아서. 너 오늘 이상하다? 혹시 떨리는 거야? 민우한테 고백한다고 했잖아. 그 말에 하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오늘 18살의 자신은 민우에게 고백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유나야, 나 고백 안 할래. 뭐? 갑자기 왜?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유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은 이미 축제 준비로 북적였다. 무대 위에서는 밴드부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민우가 있었다. 기타를 든 민우.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 하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만에 보는 살아 움직이는 민우였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던 모습이 아니라 생기 넘치게 웃고 있는 민우. 민우야.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유나가 놀라 하나를 바라보았다. 야, 왜 울어?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무대 위에 민우가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와 눈이 마주쳤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나야, 오늘 축제 끝나고 시간 있어? 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10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그 미소. 민우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너 오늘 이상한데 표정이 왠지 슬퍼 보여. 민우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생생했다. 따뜻한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귀에 걸린 은색 귀걸이. 모든 게 기억 그대로였다. 민우야,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 학교 뒷길로 가면 안 돼. 응. 왜? 그냥 위험할 것 같아서. 약속해줘.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정문으로 갈게. 너 정말 오늘 이상하다. 축제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민우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우가 어디 가든 따라다녔다. 민우는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나야,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 오후 5시쯤 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오늘 내 옆에 있고 싶어서. 왜? 평소랑 다르네. 민우야, 하나는 진지하게 민우를 바라보았다. 너 나 좋아해?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갑자기 뭘?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 나 알고 싶어.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좋아해. 사실 작년부터 좋아했어. 하나의 가슴이 뛰었다. 10년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민우도 자신을 좋아했다니. 그렇다면 왜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말 안 했어? 너무 소심해서 거절당할까 봐 무서웠어. 그리고 너 대학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하나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도 너 좋아해. 진짜 많이. 진짜? 응.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까지는 절대 학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꼭 약속해줘.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우만 안전하게 지키면 됐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후 8시 축제가 한창일 때였다. 한지수가 나타났다. 지수는 민우를 짝사랑하던 여학생이었다. 10년 후 하나는 지수가 그날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수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강하나, 지수가 차갑게 불렀다. 하나는 긴장하며 돌아보았다. 민우 오빠가 널 찾아. 학교 뒷문에 있대. 뒷문? 민우가? 응. 급한 일이 있다나 봐. 빨리 가봐. 하나는 의심스러웠다. 민우는 분명 뒷문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급한 일이라면? 알았어. 고마워. 하나는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뒷문에 도착했지만 민우는 없었다. 하나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찾아? 방금 정문으로 나갔어. 누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정문? 아니면 뒷문? 지수의 말과 유나의 말이 엇갈렸다. 누구 말이 진짜일까? 유나야, 민우 진짜 정문으로 나갔어? 응, 방금 봤어. 빨리 가봐. 하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정문으로 향하면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없었다. 대신 운동장 쪽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야, 여기. 하나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운동장 구석, 어두운 곳에 민우가 서 있었다. 하나가 다가가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건 민우가 아니다. 아니, 민우가 맞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하나가 멈칫하는 사이 진짜 민우가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하나야, 여기서 뭐해? 두 명의 민우. 아니,
정확히는 한 명의 민우와 하나는 깨달았다. 저쪽의 민우는 민우의 옷을 입은 누군가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만 보였을 때는 민우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다. 누구세요? 가짜 민우가 모자를 벗었다. 태준이었다. 하나의 오빠. 오빠? 왜 오빠가? 하나야, 미안해. 너 학교에 불러낸 건 나야. 무슨 소리예요? 왜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손에 자동차 키를 쥐고 있었다. 오늘 내가 실수를 할 거야. 10년 후에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일. 나 오늘 밤 술 마시고 운전할 거야. 하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뭐, 나고요? 그리고 사고를 낼 거야. 학교 뒷길에서.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민우가 차에 치일 거야. 내 차에. 민우가 놀라 끼어들었다. 형,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그 미래를 봤어. 꿈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몽. 오늘 밤 11시 나는 술에 취해 학교 뒷길로 올 거야. 그리고 민우가. 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오빠도 미래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오빠, 어떡해? 너도 그렇잖아. 너도 미래에서 왔잖아. 태준이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오빠가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아침부터 너 이상했어. 18살 하나가 아니었어. 내 눈빛이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 그리고 엄마한테 하는 말투도 달랐어. 민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민우야, 나 미래에서 왔어. 10년 후에서. 뭐? 10년 후 너는 오늘 밤 사고를 당해. 그리고 깨어나지 못해. 나는 그걸 막으러 과거로 돌아온 거야.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형이 그 사고를? 미안해, 민우야.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10년 후 나는 너한테 사과도 못했어. 너는 의식을 잃었고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민우가 물었다. 사고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태준이 말을 흐렸다.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나도 하나처럼 과거로 돌아왔어. 10년 후에서 사고를 막으려고. 하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오빠도. 응, 나도 목걸이를 받았어. 시간의 수호자라는 노인한테서. 그리고 경고를 들었어.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뀐다고. 그럼 우리 셋 다 미래에서 온 거예요? 민우가 어리둥절해했다. 아니,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민우, 너는 아직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에서 온 게 아니야. 하지만 태준의 시선이 민우 뒤쪽으로 향했다. 하나도 그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민우가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후의 민우였다. 28살의 민우.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과거의 나. 18살 민우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28살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놀랐지? 나도 돌아왔어. 사고를 당한 후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어. 그리고 깨어난 순간 목걸이가 내 손에 있었어.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10년 후 너는 깨어난 거야? 응, 한 달 전에. 그리고 수호자를 만났어. 그는 말했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구했습니다라고. 28살 민우가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치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나야, 나 10년 동안 혼자였어.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런데 내 목소리만은 들렸어.
내가 가끔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고 울던 거. 나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미래의 너는 왔어. 1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하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후에 자신은 용기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28살 민우가 계속했다. 수호자가 말했어. 과거를 바꾸려면 대가가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고. 희생?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누군가는 반드시 다쳐야 해. 그게 시간의 법칙이래. 태준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대신 다칠게. 어차피 사고를 낸 건 나니까. 안 돼요. 18살 민우가 소리쳤다.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있어.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할 거야. 그리고 너를 다치게 할 거야.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오후 10시가 되었다. 사고까지 1시간 남았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18살 민우가 물었다. 아니야. 28살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 우리가 어디 있든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때 유나가 달려왔다. 큰일 났어. 지수가 학교 뒷길로 갔어. 뭐? 민우를 찾으러 갔대. 그리고 방금 차가. 모두가 동시에 뒷문으로 달렸다. 어두운 학교 뒷길, 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비명. 도착했을 때 지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지수를 흔들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지수는 피를 흘리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미안해, 하나야. 내가 너희 둘 질투해서 민우 오빠를 여기로 부르려고. 지수야, 말하지 마. 구급차 불렀어. 곧 돌 거야. 민우 오빠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지수의 눈이 감겼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하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고는 일어났다.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이다. 시간의 법칙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까?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수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28살 민우가 옆에 앉았다. 하나야. 응. 이제 알겠어.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나는 돌아갈게. 미래로. 그리고 사고 당한 기억을 가지고 살게. 그게 내 몫이야. 안 돼. 그럼 너는... 괜찮아. 18살의 나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너도 있고. 28살 민우가 미소 지었다. 내가 10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걸로 충분해.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했다. 28살 민우의 몸이 투명해졌다. 하나야. 10년 후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민우야. 그때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 민우가 사라졌다. 하나는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8살 민우가 다가왔다. 하나야. 괜찮아? 하나는 민우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과거를 바꾸려고 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민우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넌 날 구하려고 했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왔다. 공원 벤치에서 깨어났을 때 노인이 앞에 서 있었다. 어떠셨습니까? 과거를 바꾸는 것이. 저는 실패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는 여전히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10년 전 신문 기사. 고등학생 교통사고, 피해자는 경상. 민우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대신 지수가 다쳤지만 회복했다. 그리고 민우는 실종? 기사를 읽던 하나는 얼어붙었다. 민우는 사고 당일 밤 이후 실종되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28살의 민우가 18살의 민우와 합쳐졌습니다. 두 개의 타임라인이 충돌하면서 민우는 시간의 틈에 갇혔어요. 시간의 틈? 과거와 현재 사이의 공간입니다. 민우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나를 찾아줘. 나는 시간 사이에 갇혔어.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민우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노인이 사라졌다. 하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민우는 어딘가에 있다. 시간의 틈이라는 곳에. 민우야, 기다려. 내가 꼭 찾아낼게. 하나는 일어섰다. 첫 번째 시간 여행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우를 구하기 위한 진짜 여정이. 크리스마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엔 반드시 민우를 구하겠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그리고 하나의 손에서 목걸이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You have been with the audio drama Authentic K-Drama Stories until now. At the end of your day, to always keep you warm, the Authentic K-Drama Stories quietly turns on the light again today. See you again in the next episode. Subscribing and liking greatly helps with video production. Thank you for listening.